위대한 단결의 전통, 충실성의 전통을 백성의 사상통신적 무기로 틀어주이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당 중앙의 높은 뜻에 또받들려 새로 개관된 조선혁명박물관의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적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빛나는 혁명 전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순관 의리 속에 영생하는 혁명 전우들. 이들의 삶은 혁명가의 생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빛나는가를 세상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에는 해방 후부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업한 정준택 동지에게 수여된 공화국 영웅 메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터에서 희생된 전사도 아니고 한생 계획일꾼으로 사업한 정준택 동지에게 수여된 공화국 영웅 메달. 우리 이제 이 메달에 깃든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1945년 11월) 어느 날 우리 방송으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백년광산의 정준택 기사가 북조선 행정 10국 산업국장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립니다. 영롱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당신을 평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다면 정준택 동지는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듯 공개방송으로까지 불러주시며 세조선의 경제지도 일꾼으로 내세워주시었겠습니까? 간단한 경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정준택 동지는 해방 전 학교에도 다니고 기사 자격까지 받고 살아온 자산계급 출신의 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출신이나 경력을 보시기에 앞서 이 나라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적 양심과 애국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정준택 동지를 품에 안아 세조선 건설회로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정준택 동지가 북조선 행정 10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났던 1946년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온화한 나라를 비공식 방문하시기 위하여 조국을 떠나계신 때였습니다. 바로 그 기회에 우리 당 안에 숨어있던 종파분자들은 그를 철직시켜서 온화한 광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정준택 동지가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다른 나라의 족산조사부 사람들이 우리의 산업시설들을 다 족산품으로 등록하는 데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파분자들은 대외 관계에서 자그마한 것을 아끼면 큰 것을 잃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를 철직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준택 동지의 일을 알게 되신 것은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신 후였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격분을 금치 못해 하시며 즉시 한 일꾼을 정준택 동지가 내려간 광산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수령님께서는 문 밖에까지 나오시어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정동무와 같은 인테리들을 다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의 인테리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빨치산 투쟁을 할 때부터 조국을 해방하는 날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인테리들과도 세조국 건설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구상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정준택 동지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 함께 새 민주조국을 일도시하는 크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해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학습장은 정준택 동지가 쓰던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학습장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어떻게 우리 당이 충실한 경제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준택 동지가 우리 공화국의 초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지내고 사업하던 1949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준택 동지가 작성해 올린 인민경제계획과 관련한 문건 초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문건이 지내 경제실무적인 문제들만 취급되었다고 하시면서 계획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에 철저히 기초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방 직후 계획화 사업과 관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 결심은 지금도 우리들이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면서 틀어지고 나가는 강력적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에 철저히 기초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 사상은 정준택 동지가 해방 후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당의 의도에 맞게 기획화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한 귀중한 지침으로 됐습니다. 하기에 그날 저녁 정준택 동지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인민의 새조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순수 경제발전을 위해서인가? 당의 경제정책을 떠난 인민경제계획은 한갓 공론에 불과하다. 이 땅의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 하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 정준택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뜻밖의 화합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준택 동지에게 주신 화합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 때여서 정준택 동지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계획을 말입니까?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시며 전쟁은 아무 때든 끝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날 정준택 동지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의 불바다에 잠겨 있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그때에 벌써 승리의 날을 내다보시고 승리한 조국 당후에 인민이라고는 일도세울 구상을 펼치시는 우리 수령님은 진정 강철의 명장이시였고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분이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전쟁이 일어난 해인 1950년에 벌써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계획 작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초에 이르러서는 예정수자 작성 사업이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작성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형편에서 계획일꾼들은 전후 3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어떤 원칙에서 제외해야 할지 정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로를 헤아려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날 정준택 동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전후복구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자력갱생은 자신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부터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계속하시어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이 없이는 혁명도 할 수 없고 경제건설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어제도 오늘도 단 하나, 자력갱생의 원칙이다. 이런 우리 수령님의 투철한 자조사상은 정전택 동지를 비롯한 계획 일꾼들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습니다. 하여 그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전후복구 건설을 하기 위한 계획 작성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니 현실을 알아야 했고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준택 동지는 적개의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지구들인 흥남과 영성, 강선과 황철에 직접 나가 사람들도 만나보며 피해 정형을 구체적으로 여해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시간을 이용하여 다방면적인 도서들을 보며 견문을 넓혀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우리 인민 자체의 힘으로 복구 건설을 할 수 있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 발전 계획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일꾼의 배짱과 능력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며 현실을 잘 아는 데서 나온다. 이것은 정준택 동지가 일꾼들에게 늘 강조하던 말이었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준택 동무는 국가계획위원장 사업을 할 때 늘 공장기업소에 내려가 살다시피 하였다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자신께서는 길가에서 굴을 자주 만나곤 하셨다고 두껍게 회고하셨습니다. 정준택 동지와 오랫동안 일한 일꾼들은 그는 우리나라의 공장기업소 치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렇게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걸린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고,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 늘 기쁨만 드리곤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갓 광산 기사에 불과했던 정준택 동지를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나라의 경제를 손금보듯 하는 능력 있는 국가 경제 지도 일꾼으로 키워주시고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의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1965년 정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제철소 사업을 현지 지도하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검소하게 차리신 점심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오늘이 계위원장의 생일인데 이렇게 객지에서 지내게 해서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령님, 저는 수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일하는 때가 제 생일 같고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가족들도 기다리겠는데 동무의 생일을 알고도 이렇게 객지에서 지내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고 하시면서 오후에 떠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쇠고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식사 후에 할아버지의 등을 떠밀어 평양으로 보내시었습니다. 자신의 생신날은 인민을 위한 길에 다 맞고 보내시면서도 전사의 생일은 잊지 않고 계시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었습니다. 1973년 1월 초에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하는 정준택 동지는 함경북도에 대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김철과 언원화학공장에 내려간 그는 낮에는 현지에서 실태료일을 하고 밤에는 신년사 과학 관철을 위한 방도를 연구하며 긴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보를 받으시고 애속함을 금치 못하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정준택 동지에게 공화국 영칭호를 수여할 것을 지휘하셨습니다. 정준택 동지의 장례식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상례대로 공화국 영웅칭호를 유가족들이 받도록 하자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정준택 동무에게 직접 수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시며
선수 그의 가슴에 금별 메달을 달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메달이 가운데 놓이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그의 옷속을 눈물로 적시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가족들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더 높은 칭호가 있다면 아낌없이 안겨주겠는데 공화국 영웅 칭호 이상의 곳은 없구나. 너의 아버지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모범적으로 투쟁하였다. 전투에서 전사한 것과 같기 때문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소유한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과업을 한 가지 주시면 5가지, 10가지를 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일하고 난 일꾼이었다고 추억해 주신 정존택 동지. 이 공화국의 초대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준택 동지의 가슴에 빛나는 공화국용 메달은 수령의 믿음을 뼈에 새기고 높은 실력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후 우리 당의 혁명전으로 영생한다는 진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